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68년 2월 1일 우렁찬 다이너마이트 폭발음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공식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고속도로 건설은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균형 발전이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길 하나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큽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니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들, 국회의원들에게 고속도로가 어디에 깔리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돈이 없으니까 고속도로는 좀 미루자. 이런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직전의 분위기부터 보기로 하자. 1968년 1월 9일자 동아일보. 신민당은 8일 정부가 예산조차 없이 경부간 고속도로를 착수한 것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예산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고속도로 건설계획 자체가 71년도에 있을 선거를 바라보는 전시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부고속도로에 관한 한 대부분이 헌법과 논의를 초월해서 결정됐다. 당연한 일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지휘한 사람은 박정희였고 그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절차로 보나 정치적인 구도로 보나 야당은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여기다 계셨네. 김대중 의원은 목포 가셨다더니 언제 올라왔어? 예, 총재님. 어제 올라왔습니다. 총재님, 그라녀도 여기 김영기 의원하고 고속도로 얘기를 하던 참인데 잘 오셨습니다. 또 고속도로 얘기요? 총재님, 저도 이번에 이리하고 익산에 다녀왔는데요. 민심이 이만저만 혼란한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민심이라. 참, 박정희 씨가 길 하나 뚫으면서 국민들 민심까지 찢어놓는가. 그래, 어떻습니까? 지난번 선거 때 돌았던 전라도 푸대접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야당 총재로서 여기저기서 듣고는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한 전라도 말살 정책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떠들고 있습니다. 총재님, 작년에 있었던 70년 만의 가뭄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라남북도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연내 준공을 하래 마래 하니 이거는 박정희 씨가 전라도 사람들을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약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혜택은 누가 입는 겁니까?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강원도는 횡단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니까 결국 혼자 남는 건 전라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라도만 한쪽에 처바가 났어요. 총재님, 원수를 내도 단단히 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리 익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그러면 최소한 호남선 철도 복선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내 박정희 씨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은 하늘 아래 자기들만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신민당도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지역 감정 입장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군, 예. 고속도로 공사를 년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 하고 손댄 김에 한꺼번에 하는 거 이 둘 중 어느 쪽이 경제적이요? 그야 한꺼번에 하는 게 경제적이긴 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형편이 됩니까? 그야 나는 오래전부터 이 농어촌의 근대화에 대해서 각별히 힘을 쓰겠다고 해왔는데 그렇다면은 농어촌에도 고속도로가 들어가야죠. 그러나
우리 형편이 그렇지가 못하잖소.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가 농어촌 근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고속도로는 전국에 깔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지역 감정의 문제로 볼 게 아니야. 그렇잖아도 내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 실제로 박 대통령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역 편중 개발을 작정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랐던 건지. 그러나 모든 고속도로의 우선으로 이루어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완공 뒤로도 수십 년 동안 지역 감정의 상징이 됐다. 박 의원님, 이거 분위기가 후끈거리는데요. 김 기자. 기자들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다른 애 연두 회견하고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이북에서 우리 동해안 어부들은 끌어갔겠다. 고속도로 때문에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겠다. 기자들이야 먹을거리 많아서 좋지 뭘 그래. 그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오늘 대통령 각각께서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십니까? 각하하고 비서실장하고 몇몇 사람만 알겠죠. 연두 기자회견이야 국정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잘 좀 부탁합니다. 동해상에서 우리어선 6척과 어부 60명이 납북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날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북한 괴뢰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다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 무장 간첩들이 여기 와서 절대 발붙일 수 없습니다. 남한에 집어넣어봤자 하나의 소모품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체념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간 방공 체제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오는 족족 즉각적으로 조기에 적발하거나 이걸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붙일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체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부간과 대전서 호남 쪽으로 내려가는 호남선, 서울서 강릉으로 내려가는 경강선 또는 동해안을 누비고 내려가는 동해안 고속도로, 또 부산서 호남의 광주 목포로 연결하는 남해안선, 적어도 이 5가지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고속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거리가 훨씬 더 접근이 되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없어짐으로써 농촌의 근대화도 빨리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단장, 오늘 각하 기자회견 어떻게 들었어요? 우선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동해안 사건 때문에 조마조마했었는데. 나도 그래요. 북괴의 도발로 고속도로 공사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었어요. 근데 난 무엇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좋았어요. 장차에 가서는 강원도나 호남까지도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부분. 그야 각하께서 이미 말씀해 오셨던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공식을 바로 앞두고 연두 기자회견에서 천명하는 것하고는 무게감이 다르지. 국민들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건데. 그렇긴 하겠군요. 아무튼 저도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마음속으로 휴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매달려 있는 사람치고 그러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정치권 내 반대와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고속도로 건설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안도한 사람들은 역시 고속도로 건설계획 조사단 사람들이었다. 그해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정치권, 특히 야당을 설득시키기 위해는 무리였습니다. 외채는 쌓여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는 중단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으니 사실 그 반응이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다음 날, 신민당은 항목별로 정책 비판 내용을 발표했다. 공화당 정권은 항상 건설과 근대화를 위해서는 민주정치에 다수의 변칙은 용인될 수 있다고 궤변해왔다. 그 건설의 이면에는 10억 달러의 외채와 유례가 없는 부정, 부패가 있고 국민 대중의 빈곤화와 물가고, 세금 공세 등 가혹한 희생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문제도 그렇다. 국가 재정 형편상 투자의 순위를 생각하고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국민학교의 교실난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될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고속도로 반대론의 배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300~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 말이다. 결국 세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었다. 1968년 2월 5일에 열렸던 경제장관 회의에서 일반 회계에 계상된 석유류 세법 중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밖에 95억 원의 도로국채를 발행하여 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키로 하였으며 또 대일 청구권 자금 27억 원, 통행료 수입 15억 원 등으로 300억 원의 재원을 충당키로 결정하였다. 결국 세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예상대로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는 김영삼 의원이었다. 이게는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 부담을 국민들에게 돌리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예? 김총무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 박정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장비로, 우리 기술로 큰 부담 안 들이고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율을 100%에서 200%로 올리면 그 부담을 누가 지는 겁니까?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윤영 의원이나 김영삼 총무나 모두 맞는 말입니다. 국민들 부담 생각하면 막아야 하는 게 도리지만... 총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기공식이 끝났습니다. 현대건설이니 극동이니 이미 10여 개 건설업체가 거기 매달려 있고 또 거기 매달려 있는 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재님,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파탄이나도 좋다는 겁니까? 어허, 누가 그렇댔습니까? 총재님, 세상 천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안 막을 겁니다. 어디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합니까? 예? 그러나 야당은 필사적이었다. 회기 종료 40분 전쯤 여당 의원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장경순 국회 부의장이 나무망치를 들었다. 고속도로 건설 비용 자원 마련책으로 제출된 석유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고속도로 재원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휘발유세를 인상하려고 휘발유세법을 개정하려 하자 정치권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당에서조차도 정부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죠. 이렇게 휘발유세의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신 이게 나중에는 당정 간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결국 서봉균 재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